정말 끔찍한 소식부터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기 전에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마음에 든다면 그때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계신 지역과 시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는 그저 평범한 간식이라 생각했던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어쩌면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나는 지난 35년간 내과 의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중 놀라우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것들 때문에 병원에 왔습니다. 특히 견과류, 영양 덩어리이자 심장에 좋다는 홍보의 대명사. 하지만 한국신장학회가 최근 경고한 바에 따르면 4가지 견과류가 50세 이후의 신장에 심각한 압박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믿기 힘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진료실 의자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환자들에게 권했던 그 견과류는 무엇이었나? 문제는 견과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매일 수십 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며 독소를 거르고 염분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 여과 속도 의학적으로는 GFR이라 불리는 수치가 조용히 떨어집니다. 그때 예전처럼 견과류를 먹으면 우리의 몸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내 목소리를 잠시 낮춰볼게요. 지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신장이 작은 여과기처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소리를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매일 한 줌의 견과류가 기름과 소금과 설탕에 뒤덮여 들어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작은 입자의 옥살산염이 칼슘과 만나 결석을 만들고 나트륨이 혈관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현실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 하룻밤 만에 당신의 신장을 파괴할 수 있는 습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약 광고도 아니고 영양제 판매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 한 줌의 선택이 당신의 몸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 자,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세요. 그리고 오늘 밤 여정의 첫 장을 시작합니다. 50세 이후 모든 것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지 피부의 주름이나 머리카락의 색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부 시스템 신장, 간, 췌장, 이 조용히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제 몸은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빠르게 독소를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좋은 음식이던 견과류조차 하룻밤 새에 부담으로 바뀝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부품이 닳고 필터가 막히죠. 젊을 때는 기름이 많은 음식이나 짠 간식을 먹어도 금세 회복됐지만 이제는 그 기름과 소금이 신장에 남아 조용히 침전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나는 건강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는 것. 한 의학 저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 GFR은 40세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더 빨라져 젊을 때의 60% 정도만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연식품이니까 괜찮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제 그 자연이 당신의 몸에겐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진료했던 어느 73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꿀땅콩 한 봉지를 드셨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3개월 후 혈압을 190까지 올리고 혈당을 급등시켰습니다. 그냥 조금씩 먹었을 뿐인데요. 맞습니다. 문제는 그 조금씩이 매일 누적된다는 것이죠. 신장은 쉬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입자 하나하나를 매일 거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식단이 철학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넣느냐보다 언제 그리고 얼마나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당신의 몸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같은 음식도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견과류가 특히 위험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범인부터 이야기해야겠네요. 바로 가공된 견과류입니다. 달콤하거나 짭짤하게 혹은 버터향이 솔솔 나는 봉지 속 견과류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집을 수 있는 그 한 봉지가 사실은 신장을 향한 작은 폭탄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수십 명의 고령 환자들에게서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꿀땅콩이나 소금구이 아몬드 혹은 버터맛 캐슈넛 한 봉지를 드시던 분들. 그들 모두가 처음엔 말했습니다. 그거 건강식 아닌가요? 하지만 혈압은 오르고 소변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으며 피로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중의 가공 견과류 한 봉지를 분석해보면 나트륨이 800임지,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이미 넘어섭니다. 게다가 설탕은 각설탕 20개 분량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혈관을 조이는 약물과도 같습니다. 한 번은 73세의 이민호 어르신이 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몸이 자꾸 붓고 피곤하다고 하셨죠. 그의 식습관을 묻자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꿀땅콩 한 봉지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은 190, 혈당은 급격히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봉지를 끊고 나서야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종종 농담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평생 맛없는 생경과만 먹으란 말인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평생을 신장 투석 없이 보내고 싶다면 그게 훨씬 맛있을 겁니다. 견과류의 진짜 문제는 양념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조금이라도 짭짤해야 입맛이 도는 사람들, 단맛이 없으면 허전한 사람들, 그건 이미 혀가 길들여졌다는 신호입니다. 건강은 혀끝이 아니라 신장 속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마트에 가면 이렇게 해보세요. 포장지 뒷면을 읽어보세요. 버터맛, 카라멜, 허니솔트 같은 단어가 보인다면 그건 건강식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그 순간 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의 신장은 이미 당신 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범인 캐슈넛 이야기로 넘어가죠. 부드럽고 고소해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그 녀석. 하지만 내 오랜 환자 중 한 명이 캐슈넛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들으면 당신도 그릇을 내려놓고 싶을 겁니다. 캐슈넛은 옥살산염이 매우 높은 견과류입니다. 이 물질은 신장 속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쌓이고 굳어져 결국 허리를 찌르는 통증으로 나타나죠. 67세의 박경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매일 50개의 캐슈넛을 심장에 좋다며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6개월 뒤 그녀는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고 요관에 0.5cm 크기의 결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결석은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단단했고 그녀의 신장은 이미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옥살산염은 단순히 결석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해 골다공증 위험을 높이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떨어뜨려 혈액 속 노폐물을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60세 이후 이런 작용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캐슈넛은 무조건 나쁜가요? 그건 아닙니다. 소량이라면 여전히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공복에 매일 과량으로 먹는다면 그것은 독으로 바뀝니다. 특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먹는다면 신장은 그 독소를 희석하지 못하죠. 나는 가끔 농담처럼 말합니다. 옥살산염은 당신 신장 속에서 파티를 벌이는 작은 화학자예요. 문제는 그 파티가 끝나면 당신이 청소를 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캐슈넛을 먹을 때는 물과 함께 그리고 하루 10개 이하로 제한하라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로스팅하지 않은 생캐슈넛을 고르세요. 그건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신장이 살아남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라면 맛보다 대사를 생각하세요. 젊은 시절의 한 줌은 보약이지만 지금의 한 줌은 신장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늦게 찾아오죠. 하지만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위험군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 주인공은 마카다미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견과류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부드럽고 고소하며 약간의 단맛이 도는 그 사치스러운 맛. 하지만 이 여왕은 나이든 신장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마카다미아는 100끼당 약 700칼로리를 지닌 고지방 식품입니다. 그 말은 곧 한 줌만 먹어도 밥 한 그릇을 먹은 것과 같은 열량을 섭취한다는 뜻이죠. 젊을 땐 대사가 활발해 금세 소모되지만 60세 이후엔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의 신진대사율은 젊을 때보다 30-40% 낮아지고 남은 에너지는 복부 지방으로 축적되어 콜레스테롤과 혈중 지방을 높입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70세의 정우성 어르신 물론 그 이름이 배우와 같다고 놀리진 않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마카다미아 한 줌을 건강식이라며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3달 후 몸무게는 사기그이 늘고 간 수치는 상승했으며 신장여과 기능 GFR이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어르신은 내게 물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로운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것도 때론 과하면 약보다 무섭습니다. 마카다미아의 지방은 대부분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지만 좋은 지방이라도 소화가 안 되면 결국 독이 됩니다. 특히 고온에서 볶거나 버터와 함께 섭취할 경우 그 지방은 산화되어 간과 신장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게다가 이 견과류는 유제품보다도 높은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혈관을 좁히고 혈압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비싼 견과류가 비싼 병원비로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마카다미아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3알 이하, 그것도 식후 1시간쯤에 먹는다면 좋은 지방이 오히려 혈관 탄력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맛있으니까 한 줌 더라는 그 한 번의 유혹입니다. 내가 늘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싸다고 건강한 건 아니고 싸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가격표가 아니라 몸의 반응에 있습니다. 여왕의 미소 뒤에 숨어 있는 지방의 함정을 이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위험군, 가장 교활한 적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름하여 튀기고 양념된 견과류. 바삭하고 짭짤한 그 맛 때문에 손이 멈추지 않죠. 하지만 신장에게는 그 소리 바삭 이곳 도와줘로 들립니다. 튀긴 견과류는 고온에서 조리되는 과정에서 건강한 지방이 과산화지질이라는 형태로 변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신장 조직을 섬유화시키며 여과 기능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맛이 중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74세의 최연수 어르신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고 담배도 끊으신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로와 가벼운 흉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조사해보니 매일 저녁 TV를 보며 튀긴 땅콩 한 봉지를 드셨습니다. 1년 후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50%나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지 땅콩인데요. 하지만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당과 반응하면서 국제암연 구소가 지정한 잠재적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물론 소량이지만 그것이 매일 쌓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더구나 이 튀긴 견과류에는 소금, 설탕, 향미제, 보존제가 더해집니다.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을 넘고 신장은 그 짐을 매일 짊어집니다. 결국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피로감과 부종이 찾아옵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건 그 바삭한 소리인가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그 질문 앞에서 대부분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 정말 견과류의 식감이 그립다면 오븐에서 150도 10분 구이로 바꿔보세요. 튀기지 않아도 고소함은 살아있고 지방의 변질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컵 함께 마시세요. 신장은 물을 사랑합니다. 견과류는 단지 음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장이 매일 시험을 치르는 문제지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만듭니다. 튀김의 유혹은 짧지만 그 대가는 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조금 기분 좋은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전까지는 피해야 할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신장을 지키고 뇌와 심장을 살리는 4가지 견과류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호두. 나는 이것을 뇌와 신장의 문지기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이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청소하듯 정리해 줍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28개 호두를 섭취했을 때 인지 기능이 11% 이상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던 75세 환자에게 매일 아침 호두 3알을 식단에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았고 약 이름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호두는 그야말로 노년의 구원투수입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특화된 견과류죠.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내 환자 중 한 분, 당화혈색소가 8이던 70세 여성은 매일 아침 아몬드 6알과 가벼운 산책을 병행한 후 단 3개월 만에 수치가 7.1로 안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견과류는 작은 크기지만 나트륨 배출의 대가입니다.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염분을 제거하고 혈압을 낮추죠.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많아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 즉 시력 저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피스타치오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의 혈압이 평균 10mAhg 낮아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너트. 이건 작지만 진짜 슈퍼 견과류입니다. 단 한 알만으로 하루 권장 셀레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간과 신장의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미네랄로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해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단, 하루 한 알 이상은 금물입니다. 과다 섭취 시 셀레늄 중독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4가지를 기억하세요. 호두는 기억력, 아몬드는 혈당, 피스타치오는 염분 배출, 브라질너트는 면역력입니다. 자연은 이미 답을 만들어 두었죠. 우리는 그저 올바른 것을 올바른 때에 올바른 양으로 먹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견과류가 좋은지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독이 됩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견과류는 약처럼 먹어야 합니다. 즉, 순수한 종류, 적절한 양, 올바른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첫째, 순수한 견과류를 선택하십시오. 포장지에 허니, 카라멜, 버터, 치즈, 솔트 같은 단어가 있다면 피하세요. 이 첨가물들은 신장이 처리하기 버거운 인공 화합물입니다. 특히 향미제와 보존제는 혈관 염증을 일으켜 고령자에게는 조용한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양을 지키세요.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건 모든 환자들이 하는 착각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25-30지, 즉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지방과 에너지를 과다 섭취해 체중 증가, 지질 이상, 간 신장의 과부하로 이어집니다. 셋째, 공복에는 먹지 마세요. 특히 캐슈넛처럼 당이나 탄수화물이 있는 견과류를 빈속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식사 후 1, 2시간 혹은 오후 간식 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물과 함께 드세요. 견과류는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마셔야 소화가 원활하고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물을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변비, 복부 팽만, 피로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의 다양성을 유지하세요. 하루는 호두, 다음 날은 아몬드, 그 다음엔 피스타치오. 이렇게 번갈아 가며 먹으면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각기 다른 항산화 물질을 몸에 고루 공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같은 사람과만 매일 대화하면 지루하죠?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사실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견과류는 건강의 축소판입니다. 작지만 꾸준함이 생명을 바꾸죠. 당신이 오늘 저녁 한 줌을 고를 때 그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의 미래를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2명의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사례가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환자는 수원에 사는 71세 윤영희 할머니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산책, 직접 요리, 그리고 늘 밝은 미소. 하지만 몇 달 전부터 혈압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50에서 180까지 치솟았고 약을 늘려도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혹시 소금 섭취량이 많으신가요? 그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아니에요. 건강식만 먹어요. 매일 아침 소금구이 아몬드 한 줌이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몬드는 좋지만 소금이 문제였죠. 매일 그 짠맛을 쫓는 작은 습관이 신장을 자극하고 혈관의 긴장을 높였던 겁니다. 나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소금 없는 생아몬드로 바꾸시고 하루에 15알만 드세요. 단 한 달 후 혈압은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약 용량은 그대로였지만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은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광주의 69세 장성호 어르신입니다. 그분은 늘 온화하고 유쾌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이 280, 그중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180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상할 만큼 동물성 지방을 거의 드시지 않는데 왜 그럴까? 비밀은 저녁에 튀긴 땅콩 한 봉지였습니다. 그저 TV 보면서 심심풀이로 드신다던 그 간식이 혈관 속을 기름막처럼 메우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튀긴 땅콩 대신 호두 3알과 브라질 너트 1알로 바꿔보세요. 그는 웃으며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라고 했죠. 그러나 3달 후 검사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으로 LDL은 150에서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약도 추가되지 않았고 오직 간식만 바꾼 결과였습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기적은 복잡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요. 견과류를 바꾸는 건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함이 바로 신장과 심장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당신의 간식, 그 한 줌이 당신의 몸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한 알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고 걱정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의 절반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조심해야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늙지 않으려 하지만 세포는 이미 매일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더 이상 젊을 때의 필터 속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간은 독소를 처리하는 효소를 덜 만들고 췌장은 혈당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엔 보약이던 것이 이제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그 출발점은 아주 작은 변화 하나, 한 줌의 견과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호두는 기억력을 지켜주고 아몬드는 혈당을 부드럽게 다스리며 피스타치오는 염분을 씻어내고 브라질너트는 간과 신장을 보호합니다. 단,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하루 한 줌, 물 한 컵과 함께. 이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노년을 스스로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병이 찾아와서 약을 찾기 전에 당신의 식탁 위에서 예방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매일 저녁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신장을 지키고 있다. 나는 내 몸을 돌보고 있다. 그 다짐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지탱할 겁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세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천천히 머릿속을 맴돌게 하세요. 바삭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고요한 심장의 리듬에 집중하세요. 그 리듬이 바로 생명의 속도이자 내일 아침에도 당신이 건강히 깨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